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순방 취재 갔다 온 기자들이 또 이걸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풀 시간 없이 바로 나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음 주에 바로 나토로 가야 되는데 예. 그 김은지 기자께서 뭐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 예. 이거는 뭐 이거 다시여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동의 정세라고 하는 것이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고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방금 나온 뉴욕타임스 보니까 이란에서 중동 미군 기지 타격을 채비하고 있고 호르무즈 길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심지어 오늘 뭐 국영 방송에서는 뭐 이란이 심각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건 봐시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어를 하지 못해가지고 아직은 그 예. 부분은 차라리 외신이면 좀 확인을 할 텐데 예. 영어로 된 거는 예. 아무튼 야, 좀 상황이 이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기자 세계의 밭글이 이란의 정세 TV까지, 국영 TV까지 체크해야 되네. 다 가았다. 대단한 아니 밭이다. 정말 근데 네. 그 지금 중동 분쟁이라는 것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해서인지 어제 꿈에 전쟁 나는 꿈을 꿨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죠. 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또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이란 공습을 통해 가지고 그 전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전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보면 한반도라는 화약고에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국제 정세를 잘 이겨내지 않으면은 내부의 운영이라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대비해야 된다. 그 부분은 평화에 기반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사전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그 이란이 미국의 중동 미군 기지를 타격하게 되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전면전으로 크죠. 가게 되고 이제 푸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오늘 아침에 김종대 의원의 이제 세계 그 국제 정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거기도 붙어 있고 한반도라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럼요. 한반도라도 평화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남북 관계를 조금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그럼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인 건데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그 물꼬를 터야 되는데 정동영 의원이 이제 통일부 장관의 사실상 확실한 것 내정이 돼 같습니다. 있다고 하죠. 지금 이제 총리가 이제 네. 임명이 되고 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재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는 스텝 바이 스텝을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내정되어 있는 장관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면 아래서 업무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말씀처럼 지금 전 세계가 화약고인 상황입니다. 어디든 터트리면 지금 뭔가 크게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큰데 그나마 지금 우리는 긴장도를 낮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권 교체 효과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뭐가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감이 분명히 지난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아니 뭐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 보냈죠. 그다음에 그 뭐죠? 오히려 지금 북한의 전략적 인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물풍선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NLL 거기서도 실제로 비행도 하고 막 이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다 도청이 가능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촉즉발의 위기를 사실상 만들려고 했었던 거다. 그걸 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서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윤석열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무관심이 너무나 고맙다. 김종대 의원님이 전략적 인내, 북한파 전략적 인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오바마 하셨었는데 됐네, 오바마 됐어.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여 가지고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그 유전선에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하니까 북한도 그게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철저한 형사 입건을 통해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화적인 제스처가 아마도 이제 북한에 전해질 것 같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통일부를 누가 맡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을 누가 맡아서 남북 간의 교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용이 됐었던 이종석 원장 후보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동영 내정자라고 한다면은 통일부 장관 내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주적인 협상이 가능한 틀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 같고 아마도 두 분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NSC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실제로 1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이끌어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과의 관계를
유대라는 건 인적 유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 두 사람을 프론트에 내세우고 예.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국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도 한반도의 평화 기조라는 것들은 유지될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면 이 긴장을 오히려 다음은 역으로 한반도예요. 예, 활용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정치적 요소 때문에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니까요. 국제적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게 대체적 해석인데 예. 윤석열 씨 같은 이 뭔가 이게 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예. 충분히 이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예. 좀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을사년에 이렇게 위험을 당하는데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서 있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제가 정동영 장관 시절에 통일부 출입했었어요. 진짜요? 네. 20년 전에. 아, 진짜. 20년 전에 제가 통일부 그리고 네. 제가 정동영 장관 나가고 이종석 장관 들어올 때도 제가 통일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남북 관계는 장윤선 네. 기자가 또 취재 편의점 제대로 하시겠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통일부 출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재밌었어요. 통일부 외교부 제가 두 군데를 함께 나갔었는데 그때 외교적 성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2005년에 추석 무렵이었어요. 9.19 그때도 육자 회담이 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자 외교를 성공시켰어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 남북미 북중러 이렇게 해서 육자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체제를 위한 협상을 예. 마무리하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귀국했던 그 아. 북경 회담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년 만에 다시 또 이 팀이 환상의 드림팀이 나서면 그 세계 정세는 불안해도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훈풍이 불 수 있겠다. 그리고 의외로 북한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민생을 챙기느라고 무인기가 와도 무시하고 아니면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또 러시아의 공병 파견하면서 저도 자꾸 이제 베트남전 파병이 예. 생각이 나요. 우리 옛날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